해군 본부에서 새로운 장관에 임명되면 장관 자신은 물론이고 장관 부인도 사람들을 새로 접촉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무와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거주해야 할 장관 관저를 점검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 말고도 장관 부인은 정부 부서에 관련된 사교적 의식과 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클레멘타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가리지 않고 항상 정열적으로 뛰어들었다. 직업 소개소를 방문하건 친목회에 가건 교도소를 방문하건 아니면 경찰 운동회에서 상품을 주건 이 모든 일은 윈스턴 부인으로서의 하루의 일과에 속하는 일이었다. 1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해군성 판무관들, 특히 해군성 장관은 인찬트리스라는 전기 요트를 전용으로 쓰고 있었다. 윈스턴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해군성 요트를 10분 활용했다. 어떤 경우에는 직무도 수행하고 유람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요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해군성 요트는 이제 대부분은 나의 집무실이 되었고 거의 나의 집이 되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3년 동안에 8개월을 배를 타고 다녔다. 나는 조선소와 영국 섬, 지중해에 있는 해군 기지, 그리고 중요한 배는 모두 방문했다. 윈스턴이 인찬트리스 호를 타고 새로운 직책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클레멘타인은 새로운 스포츠 활동, 다시 말하면 여우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몸이 날렵하고 민첩한 클레멘타인은 스포츠를 좋아했다. 아마 클레멘타인은 환경이 달라졌다면 여류 스포츠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골프도 쳤고 테니스도 쳤는데 골프보다는 테니스를 더 잘했다. 그런데 이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몇몇 친구들의 제의를 받아 사냥을 하게 된 것이다. 사냥을 하면서 느낀 흥분과 재미에 대해서 클레멘타인은 1912년 1월 3일에 윈스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방금 돌아왔어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이가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골짜기를 넘어 뛰어다녔어요. 그해 겨울 클레멘타인은 블리온드 힐에서 프레디와 에이미 게스터를 몇 번 방문했다. 여기서도 그녀는 아주 재미있게 사냥을 했다. 이 사냥에 대해서 그녀는 윈스턴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보, 저에게 편지를 써 보내세요. 여기서 저는 아기를 집에 두고 사냥을 했어요. 에이미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여성 투표권 운동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가련한 프레디는 사자의 가죽을 쓴 양이에요.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의 사냥 활동은 클레멘타인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과 늘 기운차게 자전거를 같이 탔던 에드워드 그레이 경은 클레멘타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여사께서 사냥에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 때문에 여사께서 자전거 타기를 경멸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여사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이처럼 사냥의 열을 올리고 그 다음 계절에도 다시 사냥을 했으나 그 후 계속 이처럼 계절마다 사냥을 즐기지는 않았다. 그녀는 앞에는 지금보다 더 고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칠은 해군의 일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및 외국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거의 지배적인 관심사는 국가안보였다. 아일랜드의 지방자치는 1886년에 글래드스턴에 의해 지지를 받은 후로 영국 정치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요소가 되었다. 1912년에 자유당은 아일랜드 지방자치 법안을 상정했다. 윈스턴은 아일랜드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변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1912년 초에 윈스턴이 벨파스트에서 군중 집회 연설을 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벨파스트의 상황은 너무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 및 군 당국자들은 연설을 하지 말라고 종용했으나 처칠의 결심은 변치 않았다. 1912년 1월 23일에 처칠은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2월 8일 8시 정각에 벨파스트에서 벨파스트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설할 겁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결심을 승인하고 그와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군중 집회에 나타나면 아마 폭력 사태는 억제될 것이라고 믿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야간 페리호를 타고 1912년 2월 7일 저녁에 벨파스트로 출발했다. 그들은 밤에 조금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여성 투표권 운동론자들이 밤새도록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쳤기 때문이었다. 처칠 부부는 2월 8일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처칠 부부가 차를 타고 셀틱 축구 경기장으로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창문에서 머리를 내밀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이 이처럼 대중적인 적대감을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클레멘타인에게는 아주 무서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시종일관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군중이 축구 경기장의 스탠드와 큰 천막을 메웠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와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면서 처칠과 클레멘타인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그 다음에 윈스턴은 군중에게 1시간 이상 연설했다. 연설을 마치고 처칠 부부는 시 당국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조용한 골목길을 통해 차를 타고 철도역으로 갔다. 그 후 몇 달 지나서 얼서터의 자유당 대표가 윈스턴과 클레멘타인 벨파스트를 방문해 준 데 대한 기념으로 그들에게 자두나무 지팡이를 주었다. 이 대표자는 선물을 증정하면서 처칠 부인이 남편과 함께 아일랜드에 와 줌으로써 보여준 용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냥 때문인지 아니면 벨파스트 방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클레멘타인은 1912년 2월 말에 유산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인찬트러스 호를 타고 있는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어제는 참으로 따스한 봄 날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시간을 보내느니 보다는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마치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분 그대로예요. 그와 같은 유산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얼마 후에 클레멘타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았다. 그 후 약 2주일이 지나서 클레멘타인은 파리로 건너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